부디 마음들 평안하시고 몸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24K의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국회가 또 파행이 났습니다. 이달 말까지를 처리 시한으로 잡고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후보를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이제 낙점하는 건데, 이 두 사람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이제 의결이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이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기 위한 법률에 이 공수처법은 시행령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 법률에 정한 공수처장 후보 결정을 위한 규정을 보면 그건 법률 제6조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국회에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들은 이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사항에 지금 보시면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회의장이 전부 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이거는 이제 여당이 추천하는 이라는 얘기죠. 제5호에는 근데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그러니까 여당 이외의 교섭단체, 이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이제 추천위원이 2명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2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몫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 5항.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제 추천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그 의결은 어떻게 하느냐. 위원 6사람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전체가 7명인데 6사람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보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 2사람이 다 반대를 하면 나머지가 다 찬성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야당의 거부권, 지난해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 난리를 칠 때 3개의 법안을 이제 흥정을 하면서 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해서 살려놓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제 선거법 바꾸는 거, 이거 이제 먼저 가치를 두고 이것도 살려놓기 위해서 타협을 해서 설정된 조항입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당연히 야당 두 쪽에서는 여당이 추천한 후보 싫다고 그럴 거고, 여당 측 인사들은 보나마나 이제 여당 측에서 추천한 후보를 밀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6명의 찬성이 나올 수 없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뭐 야당 측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당 측이 단호하게 이제 회의 파행을 선언하고 이제 회의를 종결을 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요. 이걸 보고 일부 언론에서 또는 유튜버들이 이제 끝났다, 공수처 구성 물 건너갔다, 이런 이제 참 가벼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그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니지요. 무슨 얘기가 곧 나왔습니까? 공수처법 바꿔야 되겠다. 야당에서 2명 추천하게 만든 걸 없애든지, 아니면 6명이 동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5명으로 바꾸든지 과반수로 바꾸든지 법을 바꾸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겠다. 이러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법 바꾸면 되지. 우리가 절대 다수인데 국민의 뜻이 그렇잖아.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절대 다수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지. 이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장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이제 안 치겠다. 요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채널 24K에서는 이미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뭐 위헌의 소지라기보다도 그냥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 프로를 내보내 드린 적이 이미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이 심의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가 절대적으로 여권에 가까운 이러한 법관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 뻔한 거 아니냐, 합헌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들 전망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로서도 이건 좀 우리가 전 책임을 지고 합헌이야 라고 망치를 얼른 두들겨 주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반증이겠지요. 이것이 벌써 진행된 지 몇 개월입니까? 거의 1년이 이제 돼가는데. 근데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 공수처를 재빠르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쪽에서 판결 나온 다음에 그 결과 보고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현재의 법치 과정에서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공수처가 없으면 이 나라가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냐? 왜 이렇게 그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판결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야 하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지금 공수처법 없으면은 대한민국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까? 공수처법 없으면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마 특정하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을 공수처법을 통해서 제거해내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의 적폐청산이 완결이 되질 않고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 지금 공수처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법이 없어서 무슨 고위공무원들이 부정한 짓하고 부패하고 나쁜 짓들을 한 거 그걸 공수처법이 없어서 못합니까? 검찰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놔서 못하는 거지 공수처법이 없어서 못합니까? 공수처법 없어도 검찰이 마음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왜 이렇게 서두르죠? 윤석열이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정말로 아니면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살아있는 권력들을 낱낱이 파헤치게 될 것이 두려운 겁니까? 결국 공수처를 서두르는 이유 그것 이외에 무엇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앞에 우리 동영상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이 공수처라는 조직은 그 공수처 법 전문을 살펴보더라도 이 법은 정부조직법상의 정부조직도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법조문에. 이게 무슨 법무부에 속하는지 대통령 직할기관인데 아무 설명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정한 기구여야 하는데 헌법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지요. 법 체계로 보자면 유령 조직이지요. 어떻게 이런 조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체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참 희한한 기구이지요. 이런 기구까지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이 나라의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주인공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법조 삼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률적 양심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회적 양식에 정통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제대로 씁니다. 무슨 개혁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패거리 쫓아다니지 않고 오로지 국익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5천만의 삶의 그 가치와 논리에 충실하다면 그 양식과 양심에 충실하다면 무슨 사법개혁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방법이 또 있지요. 지금 검찰청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과 이렇게 대립하고 세계적으로 참 창피해서 얼굴 들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청법을 합리적으로 바꾸면 되지요. 법률 바꾸는 거 일도 아니게 하는 사람들이 왜 검찰청법 못 바꾸나요? 그리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법률에 기초해서 성립된 조직답게 완전한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독립시켜주는 검찰청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왜 안 되죠? 왜 그러면 안 되죠? 공수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법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손쉽고 예산도 더 들여야 할 이유도 없고 기구를 확장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권력을 왜곡시켜야 될 이유도 없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과거의 정치적 협상 속에서 만들어진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조항들을 가장 현실적 필요와 정의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법치의 발전 아닌가요? 법무부는 바로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거에 법령 개정안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조직 아닙니까? 법무부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는 것을 앞에서 방어하는 전위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나라 법치고 뭐고 말할 것 없이 끝난 거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의 파괴고 민주주의의 파괴고 법에 대한 상식의 조종을 울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지금 그래서 이제 강제로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또 띄운다고 하시죠.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조리 위헌 청구 소송 들어가겠지요. 언제까지 헌법재판소를 지금 정권, 지금 권력이 장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혼란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하나, 공수처에 소속된 소속원들이 만일 지금의 검찰과 같이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검찰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타락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수처장부터 차장 전부 공수처법 수사 대상인데 그러면 어떡하겠죠? 그럼 공수처 잡는 또 대공수처, 상공수처법도 만들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지요. 그들을 진실로 법률적 중심을 잡고 정치적 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세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법익을 위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참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병든 현상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장 자리에 갈 사람들은 전부가 법에 정통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것도 경력이 참 많은 전문 법률가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거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을 하니까 기꺼이 그 추천을 수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법률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도대체 법을 무슨 공부를 한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 법령 체계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참 세계적인 수치고 웃음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법조인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난리를 치면서 적나라하게 만방에 까발려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수처장 후보감까지 된다라고 거론되는 인사들이 그것을 기꺼이 희희낙낙해서 수락한다면 온 법조인들이 수치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야당의 무전략, 무능, 그건 뭐 자꾸 얘기해봤자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면에선 내 발등 찍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참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이러고 나온다면 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지르고 왜 나가지 않죠? 검찰청법 개정안이 더 현실적이고 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왜 대국민의 캠페인을 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가지고 맞서지 않지요?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청원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청원 속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되지요. 그럼 국민의힘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국민들 100만, 200만, 300만의 청원을 받아 입법 청원을 받아서 검찰청법을 개정하자고 밀고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이 마음대로 공수처법 밀 수 있겠습니까? 맞대응을 시켜야지요.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법안도 그렇게 청원을 통해서 맞대응할 수 있지요. 왜 안 하지요? 당신들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정치적 거래라고 생각하는 정치꾼들입니까? 머리가 모자랍니까? 배운 게 부족합니까? 제발 오직 나라를 위한 자리에 있으면 나라를 위한 걱정만을 해 주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